자, 보도록 할게요. 선거제도 볼게요. 자, 일단은 선거제도는 24조 선거권. 아니, 정당제도는 아예 8조처럼 규정이 있는데 선거제도는 규정이 따로 없어요. 그냥 24조 선거권이라는 기본권 조문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 선거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헌법에 반드시 이건 해라. 67조 1항. 그 다음에 40조 1항. 이렇게. 41조 1항. 물론 지방선거는 제외하고요. 알겠지? 118조에 보면 자, 이 1항에 그 지방 2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 선거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선거 이것도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선거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요거 67조는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41조는 국회의원 선거, 의원 선거 이렇게 두 개 들어가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장선거도 전부 다 선거권에 포함돼요. 이게 여기까지는. 그래서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알 때 요거는 국정선거라고 하고 요거는 지방선거라고 얘기를 할 뿐인데 이건 지방에서만 쓰는 거죠. 지방에서 쓰는 일꾼이니까 이거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대야 돼요.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립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국가가 이제까지 비용을 부담했던 거고, 근데 그 중에 지방자치단체 중에 여러분 알고 있지만 강남 3구 여기는 비용을 충분히 자기가 낼 수 있을 만큼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법률을 개정해서 지금 이제 선거제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법률로 자비로 지방선거를 하도록 법을 바꿨다. 이거 차별 취급 안 해요. 알겠지? 원래 자기 거 자기가 부담하는 건 맞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자립도가 없으니까 준 거예요. 알겠죠? 강남 3구는 자립도가 좋잖아. 뭐 서초구, 그다음에 잠실, 그러니까 강남은 다 좋으니까. 그래서 요것만 좀 보시고 어찌됐든 헌법상 기본권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그다음에 의회 의원 장 선거권은 전부 다 헌법상 기본권이다. 이 정도 보시고. 자, 이 선거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뭘 둔다? 법률상 제도를 둔다. 법률로 제도를 두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이제 헌법에 올렸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개별적으로 선거권에다 써놓지 않고요. 선거권을 이렇게 써있다고. 법률로서. 자, 이 법률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형성입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제한입법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포괄적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권이다 그러면 제한할 때 37조 이하, 그건 제한할 때만 쓰는 거고, 사회적 기본권은 형성할 때 쓰는 거고, 하지만 선거권은 제한도 하고 형성도 하라는 의미의 법률을 위임에 관한 근거를 여기다 둔 거다. 이 정도 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런데 이 법률은 반드시 이거는 지키세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할 적에. 여기 써놨어. 알겠지? 뭐라고? 요 법률은 요건 꼭 지키세요. 라고 해서 요걸 하거나 그러면서 여기에 보통선거원칙, 그 다음에 평등선거원칙, 그 다음에 비밀선거원칙, 직접선거원칙 이렇게 써놨다는 거야. 그래서 67조 1항가도 41조 1항가도 보평직비 써놨어. 알겠지? 보평직비를 써놨는데 직비라고 할게. 직접, 비밀. 근데 이건 없어. 자유선거에 관한 원칙은 이거는 명시적으로 써놓진 않았어. 명문의 규정은 없어. 명문의 규정은 없어도 이렇게 얘기해. 당연히 인정한다. 왜 그럴까? 당연히 인정한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뽑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뽑고 나서 계속적으로 국민들이 반영하려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얘기합니까? 그래요. 우리 실질적 국민주권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알겠지? 뽑기만 하는 4년 동안 네가 알아서 해라는 형식적이 아니라 국민주권이 아니라 어떻게 발전했다? 지금은 실질적 국민주권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뽑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뽑고 나서 계속 우리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 국민주권이니까 그럼 생각해봐. 뽑을 때도 자유선거고
뽑고 나서도 의견을 반영할 때도 자유선거. 그러면 선거할 때만 쓰는 거 아니잖아. 자유선거 원칙은. 하지만 나머지 얘네들은 선거할 때만 쓰는 거 알겠지? 선거할 때만. 이거는 선거 시에만 쓰는 거고 시에만. 하지만 자유선거 원칙은 선거 시에도 하고 선거 이후에도 하고. 알겠지? 언제든지.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여기다 써놓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선거할 때만 포괄적으로 했다 해도 요거는 좀 지키세요라고 했다는 거란 말이야. 요거는 지키세요 했으니까 이거는 써줘야 되고 얘는 굳이 써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선거 시에도 해야 되고 이후에도 자유롭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굳이 안 써도 당연한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율선거 원칙은. 알겠지? 그래서 요 조문에 따라서 보편집비.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보통선거 원칙. 자, 선거에 관련 법률을 만들든 제도를 만들든 뭘 할 땐 이건 꼭 지키라는 거야. 알겠지? 보통 선거의 원칙. 그 다음에 자, 평등 선거 원칙. 그 다음에 직접 선거 원칙. 그 다음에 비밀 선거 원칙. 자, 이거 너무 폭넓으니까 제가 정해진 것만 딱 공부하세요. 알겠지? 보세요. 보통 선거 원칙은요. 선거를 한다 못한다를 결정하는 거야. 알겠어? 너는 해. 너는 하지 마. 이렇게 결정할 때 쓰는 말이야. 그걸 다른 말로 뭐란다? 제한 선거의 반대말이다.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 이런 판례가 나와. 야, 너 징역 받았어? 교도소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선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뭐야? 보통 선거 원칙이야? 평등 선거 원칙이야? 한다 안 한다 문제. 알겠지? 보통 선거 원칙이야. 알겠어? 야, 18살 됐어? 선거 그때부터 해. 그럼 보통 선거 원칙이야? 평등 선거 원칙이야? 그래, 한다 안 한다 여부를 물을 때 쓰는 거야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한다? 누구나 다. 알겠지? 누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렇게 쓰면 되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하고 반대말이다? 제한선거하고 반대말이다. 근데 갑자기 이런 거야. 야, 누구나 국민이라면 선거권을 갖는데 문제는 언제부터? 선거권 선거권. 그러면서 뭐라 그래? 18세는 되자. 알겠지?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피선거권. 대통령은 40세만 있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18세.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거기다 심지어는 대통령 모두 필요하냐고? 이것도 필요해. 알겠지?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것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것도 있어야 돼. 그래야 한다 안 한다가 결정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보통 선거 원칙은 한다 안 한다. 이 문제일 때 쓰는 말이야. 됐어? 알겠어? 그러니까 18세 이상 되면 한다. 18세 안 되면 안 한다. 알겠지? 40세 넘으면 또 5년 거주했어야 출마할 수 있다. 나머지는 18세. 됐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 지역. 이런 말이 나오면, 지역구 나오면 뭐가 있어야 돼? 주소도. 됐지? 또 지방선거 나가면, 알겠지? 지방자치단체 선거 나가려면 60일 현재 거주도 필요한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야,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보통선거 원칙이야. 그래서 선거권, 피선거권. 됐지? 그러면 보통선거 원칙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다. 나이 제한이 있다. 그 중에 얘만 헌법이야, 헌법. 나머지는 전부 다 법률이야. 알겠지? 여기만 헌법이야. 이거 법률. 됐어? 죄다 법률이다. 과거에 자, 선거할 수 있는 연령이 헌법에 써있던 적이 있었어. 3차 때. 3차 때는 그때 20세였어. 알겠지? 20세. 그러다가 96년에, 그 다음에 2006년에 19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2021년에 18세로 바뀐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선거 연령이 점점 그 위헌 결정 받아서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다만 나머지는 다 법률 사안이다. 과거 요게 자, 선거권의 연령 제한이 3차 때는 헌법에 있었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었지만 지금은 현재는 전부 다 법률. 알겠지? 요거 하나 빼놓고는 전부 다 법률이야. 이렇게 보시면 돼. 야, 보통 선거 원칙 이거 이상 안 나와. 알겠지?
물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나한테 피선거권 할 적에 이제 요게 붙는다고 기타금. 보통 선거치 알겠지? 왜? 기타금 없으면 못 나가니까. 대통령도 기타금 얼마? 3억, 5억은 헌법 불합치. 됐지? 나머지는 국회의원은 지역구 나가려면 1,500만 원. 1,500. 그 다음에 비례대표는 500. 옛날에 비례대표하고 지역구하고 똑같이 1,500, 1,500. 그거 헌법 불합치. 됐지? 그래서 지금은 비례대표는 500. 지방선거는 광역장 5,000, 기초장 1,000. 광역자치의회 의원 700, 기초자치의회 의원 300. 외워. 그러니까 300, 200. 알겠지? 그다음에 광역의회 의원 300, 기초의회 의원 200. 옛날에 광역의회 의원이 700이었는데 그 위원 결정받고 헌법 불합치 결정받고 300으로 낮아졌어요. 그런 것도 좀 암기 좀 해. 그래서 기타금 얘기하면 뭐다? 보통선거치. 됐지? 주소나 거주 요건 얘기하면 뭐다? 보통선거치. 됐지? 연령 얘기해도 보통선거치. 또 우리나라 선거권. 이거 1년 이상 금고. 알겠지? 1년 이상의 금고징역 이렇게 받으면 현재 교도소에 있는 거 없는 거야? 이분은 선거권이 없다. 알겠지? 또 옛날에 이거 나오기 전에 그랬다고. 그냥 금고 이상 또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이럴 때 선거권이 없다라고 했던 규정이 있었어. 이럴 때 선거권이 없다라고 해서 요거 조심하세요. 금고 이상자에는 헌법 불합치 받았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자는 위헌 결정 받았으니까. 알겠지? 왜냐면 집행유예자 현재 사회생활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지. 경미한 이런 것도 옛날에 문제 나왔다고. 집행유예를 받았어. 5년 집행유예. 근데 현재 지금 1년 동안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가고 있어. 그래도 선고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금고 이상. 아니 범죄를 저지른 종류를 얘기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알겠어? 근데 무조건 금고를 받았으니까 선거권을 행사하지 마라. 이건 너무 심했다. 그러고 바뀐 게 1년 이상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만약에 선거범죄. 알겠지? 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국민투표법 위반. 이럴 때 알겠지? 이럴 때 100만 원 이상 벌금 100만 원 이상. 그러면 5년간 선거권 없어. 알겠지?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나머지는 벌금 이외에 나머지는 10년간 선거권 없다고. 조문은 좀 알아봐. 이건 조문이야. 알겠지? 이거는 공직선거법 18조 조문인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선거권 없다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이건 보통 선거 측에서 나오는 거야. 왜? 선거권 있다 없다 문제니까. 문제 알겠지? 평등 선거가 아니라 보통 선거 측이 문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구별하시고. 피선거권은 따로 하지 마시고. 요거는 다른 거 없어. 피선거권은 이렇게 돼도 선거권이 없는 자는 피선권이 없다. 이 규정이 있어. 알겠지? 어떤 거? 금치산자는 선거권이 없거든. 그러면 출마도 못 하겠지? 알겠지? 여기는 피선거권이 없는 건 국회법 위반해도 반해도. 알겠지? 국회법 반하면 여기는 300만 원. 그러면 300만 원 벌금 이상이 되다면 5년. 나머지는 또 똑같이 10년. 기타는 10년.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국회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요 사람들 요거에 반했다 요거에 반했다 이렇게 나왔지? 이 사람들은 선거권도 없어. 아니 피선거권도 없어. 알겠지? 이렇게 이런 정도. 그래서 선거권이 없을 때 피선거권이 없다는 조문이 있는데 이건 없어. 피선거권이 없는데 선거권이 없다? 이거는 존재하지 않아. 자, 40세 안 되면 국회의원 선거 못 나가, 대통령 선거 못 나가지. 그지? 그래서 40세 안 됐다 해서 선거권이 없는 건 아니잖아. 뭔지 알겠지? 요런 경우는 없어요. 요런 경우는. 근데 요런 경우는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선거권, 피선거권 문제야.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평등선거. 여기도 요것도 옛날에 공직선거법 53조도 있는데 여러분까지 이것까지는 안 할게. 53조 공선법. 만약에 한다면 이거 그냥 간단히 이렇게만. 우리나라에서 한다 안 한다 문제인데 요거는
피선거 문제 알겠지? 피선거권 문제인데 누가 현직 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하고 싶다는 거야.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를 하고 싶습니다. 요 조문이 53조야. 현직 공무원인데 선거직 공무원에 출마하고 싶다는 거지. 알겠지? 그럴 때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53조 1항 90일 전에 사퇴하세요. 이렇게 써있어. 알겠지? 그러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 2항에 써놓은 거야.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 2항부터 쫙 있는데 하지 말고 정리해 줄게. 자, 국회의원이야. 그러면서 임기 만료에 따라서 다시 국회의원 선거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또 나가야지. 뭐 2선 3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또 대통령 선거. 알겠지? 그럼 이럴 때는 뭐 하냐면 이 사람 사퇴하고 나가야 돼? 그대로 가지고 가야 돼? 만약에 사퇴하시면 현직이 사라져. 왜? 선거는 임기 만료 전에 뽑거든. 알겠지? 그럼 임기 만료 전에 뽑는데 이 사람은 현직이고 다음 국회의원 나가려고 나가는데 사퇴하시면 그러면 국회의원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 그 직을 가지고 출마 가능. 됐어? 그 다음에 그러면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 나갈 때 지자체장. 야,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 나가려면 이 지자체장은 관악구청 아니면 적어도 대구시장 정도는 돼야 돼. 그래, 홍 아저씨 현직 국회의원인데 대구시장 나가셨잖아. 됐어 안 됐어 지금? 지금 대구시장 홍준표 아저씨 맞지? 맞잖아. 알겠어? 그 사람 현직 국회의원인데 대구시장 나갔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여기 30일 전에 사퇴하라고 돼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선거일 전 30일 전에 사퇴하시고 나간 거야. 그래서 홍 아저씨는 현직 국회의원은 아니에요. 알겠죠? 지자체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자체장하고 지자체의원은 국회의원이 겸직을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지자체장이야. 지자체장이 그래 국회의원 출마하고 싶대. 여기 출마. 옛날에 이랬는데 요 판례가 자 조문이 두 개야. 겹치거나 동일한 지역이라고 써 있고요. 다른 지역에 출마할 때 이런 뜻이야. 야, 생각해봐. 강원도지사야. 강원도지사가 춘천에 나가고 싶대. 그럼 겹치거나 동일한 거 맞지? 강원도지사가 서초감 나가고 싶대. 안 겹치는 거 맞지? 그래서 겹치거나 동일한 지역에 나갈 때 뭐라고 써있냐면 처음에 그랬어. 출마 금지. 자체가 안 됐어. 이거 위헌. 알겠지?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180일 전 사퇴하라고 돼 있어. 또 위헌. 그래서 지금은 현재 120일 전 사퇴야. 이거는 합헌이야. 알겠지? 이거는 규정이 없어요. 다른 지역에 나갈 때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 규정 없으면 그냥 원칙대로 가는 거야. 90일 전 사퇴. 요 정도로 외우세요. 알겠지? 현직 공무원인데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하고 싶다라고 할 때 되게 많아. 다른 공무원도 되게 많거든. 근데 요것만 하세요. 그냥. 판례가 요거밖에 없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나갈 때가 있고 지자체장이 나갈 때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 대통령, 지자체장. 여기는 지자체장 국회의원인데 동일한 지역, 겹치는 지역 또는 다른 지역. 알겠지? 이거 암기해. 이거 보통선거원칙이야. 알겠지? 보통선거원칙이야. 야, 평등선거원칙은 이렇게 하면 돼. 여기는 여기는 OX. 출마 못한다. 알겠지? 한다, 안 한다. 선거한다, 선거 못한다. 이런 뜻의 보통선거원칙. 그럼 여기는 한다, 안 한다를 넘어서 한다면. 알겠지? 만일 한다면. 알겠어? 어떻게? 선거권을 행사한다면, 피선거권을 행사한다면, 알겠지? 그러면서 뭐라 한다? 그 선거의 가치가 동일해야 돼요. 알겠지? 가치가 동일해야 돼요. 알겠어? 그럼 우리나라에서 선거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1인 1표. 됐지? 그러면 1인 1표일 때 그 선거의 가치가 그러면 1인 1표 한 가치.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요게 뭐다? 평등성 원칙이다. 그 여기는 한다 안 한다 문제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럴 때 누구나 다 표가치가 같아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냥 누구나 다 선거권을 준다? 그럼 무조건 하겠지. 그 대신 제한은 받겠지. 알겠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한다? 누구나 다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평등성 원칙. 그러면 우리나라 11조에 평등권 따로 써있어 안 써있어? 여기 따로 써있어 안 써있어? 그러면 11조에는 이거는 모든 영역에서 써야 될 원칙이다. 영역에서 적용할 원칙이다. 맞지? 그럼 얘는 선거할 때도 적용돼 안 돼? 근데 왜 따로 여기다 써놨을까? 더 조심하라고. 알겠지? 그럼 여기서 평등 원칙은 입법자를 판단할 때는, 입법자에 적용할 때는 엄격하게 적용하겠지. 알겠지? 그러면 이런 평등 원칙을 준수했는지 판단할 때는 엄격 심사해야 될 거야. 알겠어? 조문이 있는데도 따로 만들었잖아. 알겠어? 따로 만들었잖아. 아니 여기서 평등 원칙 남녀 평등해야 돼 말아야 돼? 여기 써있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러고. 알겠지? 근데 36조에 뭐라고 써있어? 가정과 혼인을 하면 차별 취급하지 마세요. 남녀. 알겠지? 그럼 얘는 조문 왜 따로 만들었어? 11조가 있는데도. 더 조심하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법을 만들면, 차별하는 법을 만들려면 그 합리성 심사는 엄격히 뜯어볼걸? 알겠지? 결혼했다는 이유로 퇴직하세요. 엄격히 뜯어볼걸? 결혼했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엄격히 뜯어볼걸? 결혼했다는 이유로 합산과세하세요. 엄격히 뜯어볼걸?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갖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렇게 갖고 선거가 원칙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기 봐봐. 자, 11조의 평등 원칙은 평등권은 상대적 평등이야? 절대적 평등이야? 11조의 상대적 평등. 알겠지?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 합리적 이유 있으면 차별이 허용된다. 알겠어? 상대적이라고. 됐지? 그럼 여기는 조심해야지. 따로 만들었다고 했잖아. 여기는 절대적이라고. 선거 가치의 평등은 절대로 누구나 아무도 예외가 없다고.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하면 대통령이 행사하든 이재용 씨가 행사하든 그냥 한 가치밖에 없다고. 알겠지? 이거는 절대적 평등이라고. 그러니까 따로 조문을 만든 거 아니야. 상대적 평등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을 해도 된다고. 여기 와서 그런 거야. 합리적 이유가 있으니까 네 표는 반표, 나 표는 한 표, 네 표는 한 표, 나 표는 100표 같이. 안 된다고 무조건. 알겠어? 표의 가치는 무조건 한 가치밖에 없는 거야. 있는데 알겠지? 그래서 무조건 한 가치야. 예외 1도 없어. 알겠지? 가치는 무조건 한 가치. 그러면서 선거권을 행사할 때, 피선거권을 행사할 때, 뭐 할 때? 자, 선거권은 이 판례가 하나밖에 없다고. 피선거권하고 요거하고.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그냥 피선거권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자, 1인 1표제. 여기. 1인 1표제 하에서 뭘 뽑았어? 비례대표도 뽑는다고. 알겠지? 요 사건. 그럼 여기는 선거구 획정. 봐봐. 여기서 선거구 획정 얘기했어 안 했어? 그 다음에 여기서 비례대표 얘기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1인 1표제 비례대표 나오고 선거구 획정 나오면 무조건 이거 찍으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써? 18세, 기탁금, 주소, 거주여건, 범죄자니까 선거권 행사하지 마세요. 이런 말 나오면 죄다 보통선거 원칙이야. 알겠지? 거기다가 뭐라고 써? 나 현직인데 나 공직선거 출마하고 싶어. 야, 너 하지 마. 한다 안 한다 문제잖아. 뭐야? 보통선거 원칙이야. 알겠지? 그럼 여기는 평등선거 원칙. 그러니까 이렇게 정하는 거야. 이거 내용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 더 할게. 이거 간단하니까. 이거 직접선거 원칙은 요거하고 같이 물려 있어. 그냥 따로 설명 안 해.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거 비밀선거 원칙은 세 가지만 생각하면 돼. 비밀이야. 알겠죠? 공개하면 안 돼요. 이런 뜻이야. 어떤 거? 또. 자, 이거 언제 공개하면 안 되는데? 출구조사 언제 하는 거냐? 출구조사. 선거일 날. 맞지? 선거일 날 50m 밖에서. 뭐 이런 얘기 하지? 근데 이거 출구조사 하면서 바로바로 공개해버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찍으러 왔다가 저 사람 또 90% 혼자 다 안 해. 다른 사람 찍어봐야 안 되겠네. 그럼 그 사람은 뭘 표? 알겠지?
아, 저 사람 또 안 됐어. 마음이 짠하다. 그 사람 그쪽으로 찍자. 이게 뭐야? 열세자, 우세자 효과가, 밴드웨건 효과가 발생하는 거 막아야지. 그래서 언제까지? 마감 시간까지는 공개하지 말라고. 알겠지? 또 팩스. 팩스는 봉투채 보내야 받은 사람이 펼쳐봐, 아니면 펴서 보내야 돼. 그지? 그럼 투표를, 자, 외국의 장기 기관군 선박, 아데만에 대한민국 배. 대한민국 배는 아무리 다른 나라에 있어도 우리나라 아니야. 알겠어? 그걸 기국주의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배에서 지금 6개월째 있단 말이야. 근데 국회의원 선거 딱 됐어. 선거해야지. 자기 주소지 이외니까 뭐라고 그래? 부재자, 사전선거. 근데 거기서 선거하면 일로 보낼 수 있어? 아니, 뭐 어떻게 보내? 그랬더니 그런 거야. 선거 다 끝나고 나서 선장님이 원래 정당 가입이 안 된다며. 중립, 알겠지? 그분이 어떻게 하냐? 입회해서 중앙선관위에 팩스로 보내는 거야. 팩스로 보내니까, 까서 보내니까, 선생님 비밀선거 측에 반하는 거 아니야? 야, 거기에 선거한 사람 이름 써있어, 안 써있어? 네 선거해봤어? 니네 이름 쓰고 선거하대? 아니잖아. 펼쳐보면 누가 찍었는지 알 수 없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공정하게 팩스를 통해서 해상에 장기적으로 기거하는 자가, 알겠지? 그럼 팩스라는 방법을 통해서 선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해주면 반하지 않고, 없음, 이걸 못하게 하면 위헌이다. 알겠지? 왜? 이걸로 통해서 중선위에 보내도 그럼 비밀선거책에 반하지 않잖아. 누가 찍었는지 모르니까. 또 여론조사 늘 합니다. 늘. 알겠지? 다만 여론조사는 어떻게 해야 돼? 여론조사기관은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공정하게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관심 있고 이런 곳에서만 하라고. 알겠지? 그러면 10만 명 이상의 회원 가진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 하는 거 늘 할 수 있어. 또 마찬가지야. 선거 지지해갖고 여론조사 했는데 저 사람 90%, 이 사람 5%. 그냥 다 이쪽으로 찍어버리지. 그러니까 밴드웨건, 열세자, 우세자 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6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자, 여론조사는 해도 돼. 하지만 조사한 내용은 언제까지? 마감 시간까지는, 알겠지? 공개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던 거야. 알겠어? 얘는 이 3개밖에 없어, 판례가. 이거 그냥 외우면 되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비밀선거책,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선거 해갖고, 여러분 선거에 참여해주세요. 그래갖고, 자신이 찍는 자리에서 자기 주민번호 옆에 주민증 옆에 놓고, 나 찍었어요. 이거 하면 무효표다. 알겠어? 무효표다. 그것도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잖아. 아,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찍었다는데, 난 그 사람 팬인데, 다 찍어버린다니까? 알겠지? BTS, 블랙핑크, 그 중에 한 명이, 나 이 사람 찍었어. 이래 버리는 순간 그냥 다 몰표야, 젊은 애들은. 그냥 그거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그렇게 하고, 요 2개는 조금 다른, 자, 좀 칠판이 좀 지워서 할게요.